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안녕하세요. 알레르기 면역내과 권재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과 환자분들 고민하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도 낫지 않는다. 스테로이드 이거 계속 써도 되냐? 또 요즘은 신약이 나왔다는데 우리 애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궁금증들 해결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첫 초대해 번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아토피 피부염,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음. 아토피 피부염은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피부 장벽이 약한 것과 면역 체계의 염증이 함께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물질은 피부 안으로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염증과 가려움, 긁는 행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과 면역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장벽이 부실하면 뭔가 음. 밖의 환경에 노출도 더 될 것 같은데, 면역계까지 뭔가 더 예민하면, 이 악순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어린 아이들이 그렇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들 마음에는, 이거 뭐 내가 뭐가 안 좋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런 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어릴수록 애기들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부모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부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한테 미안해하고 진료실에서 이제 "아 아토피 피부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슬퍼하면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닮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조심한다고 안 걸리고 뭘 잘못해 가지고 생기고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지만 '왜 걸렸을까.'에 대한 생각은 쪼끔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이게 좀 관리가 되고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저도 뭐 너무 공감이 갑니다.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뭐 저희가 이제 유전 그러면 또 편하게 많이 들으시는 말은 체질 뭐 이렇게 얘기하도 하지만 체질이 병은 아니거든요. 이 현실적으로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게 정확히 대처하는 게 옳은 것이냐의 마음을 많이 쓰셔야 된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옳을 것인가? 결국은 뭐 피부 장벽의 문제 또 면역의 문제라고 주셔서 정확한 피부 관리, 뭐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오늘 정확히 가장 중요한 피부 관리는 무엇인가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보습을 하는 것입니다.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목욕 후에 3분 이내에 하루에 2번 이상 피부 전체에 충분히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사실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발라야 하는 연고들 바르고 보습제도 바르고 다 바르고 욕실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되고요. 강한 비누를 쓴다거나 때를 민다거나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 되게 간단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목욕 후 3분 이내에 하루 2번 이상 목욕탕 나가기 전에 발라라 말씀을 주셨고, 또 약 먼저, 그리고 보습제, 또 이것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피부는 생각하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곳 중에 원래 장벽 기능을 하는 곳이라 장벽을 충실하게 딱 막아버리면 뭐 노출이고 자극이고 확 줄어들고 편하게 관리될 것도 같아서 이 피부 장벽의 관리 중요성은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히려 관리도 더 쉬울 수 있는 질환인 것도 같고요. 하지만 사실은 나빠질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들을 또 많이 처방받으시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따라서 바르면서도 야, 이거 스테로이드 안 좋다는데 이거 계속 써도 되느냐? 사실은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꾸준히 사용하면서 걱정하는 분들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발라도 돼요, 뭐 계속 발라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책임진다고 그러고서 이제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단 이제 피부 부위에 따라서 다른 연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처방대로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제 바르지 않고 치료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외에도 다양한 외용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처방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연고는 바를 때뿐이고 바르기를 중단하면 다시 나빠진다. 이걸 꼭 발라야 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연고가 그렇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완치시키는 연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고를 그래도 바르라고 하는 이유는 피부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고를 바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빠지기 전에 연고를 발라서 악화를 막아야 연고를 바르는 횟수와 양을 그래도 서서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가장 뭐 제가 딱 알아들은 건 김경원 교수님이 보장하신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네, 또 지켜야 될 건 부위에 어떤 부위에 그 부위에 맞게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히 네, 바르되 또 충분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에 약을 아끼면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들이 뭐 자꾸 악순환이 더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고를 바르고 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을 단단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또 이 재발하는 빈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로 평생 꾸준히 전신을 관리하면서 연고는 의사 처방에 따라 가이드에 맞춰서 충분하게 모자라지 않게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원칙 안에서 말씀 주시는 중에 사실 귀가 솔깃한 게 요즘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굉장히 설레는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치료제는 어떤 환자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환자들이 쓸 수 있는지 혹시 부작용 우려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약 중에 생물학적 제제, 면역 억제제,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아까 스테로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로이드는 사실 광범위한 염증을 줄이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 새로 나온 약제들은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간 이상의 심한 정도,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서 기존 치료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전문의의 평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써서 잘 쓰면 가려움, 수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채널에 좀 나오면 안 되겠냐, 이게 권재일 교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약들이 나오기 전에 병원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잘 낫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다. 이런 개인 경험. 그게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지 않고 어,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치료제들을 쓰면서 환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던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문의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강력하게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약제, 조금 더 기존 치료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고, 뭐 부작용도 훨씬 줄어든 약들이고,
써보면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헤매지 말고 새로운 약이 나왔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봐라 하고 간곡히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삐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완치되나요, 선생님? 신약 쓰면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 완치라는 말이 되게 그 만성 질환을 보고 있는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현재의 목표는 완치보다는 질환을 잘 조절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사람처럼 정상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와 그 피부 관리를 병행하면 증상을 거의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니,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완치라는 게 어떤 뜻인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없는 듯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이게 약을 한번 써서 확 좋아지게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약의 반응이나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거나 하면 좀 다른 국면을 조금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토피 피부염이 뭔지, 그 다음에 보습,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법, 그리고 오늘 신약과 또 신약에 대해서 꼭 힘드신 분들은 한번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워낙 아토피 피부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와 또 고생하시는 보호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등도 이상의 심한 아토피 피부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참는다거나 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마음이 담긴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병현 교수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